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함입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공정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따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뭔가 돈을 사려고 할 때 이게 적당한 가격이나 아니냐, 이게 바로 우리가 따지는 공정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함의 잣대를 언제 사용하는지 좀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급하게 편의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산 밑에 5,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갑자기 제mon이 재빠르게 와서는 5,000원을 10,000원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어떤 기분이 있으세요? 좀 사기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 5,000원을 아끼고자 그래서 집까지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열쇠를 깜빡하고 안 가져버리고 집 문 앞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젖은 지친 몸을 이끌고 대문 안에서 비를 피하면서 열쇠공을 부릅니다.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열쇠공이 오게 되는데 1분 만에 문을 바로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30,000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잠깐 1분 딸깍딸깍 했을 뿐인데 30,000원? 좀 뭔가 내가 호갱인가? 이런 느낌 드시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게 가격이 공정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이 공정치 않은 공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격을 판단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가 와서 수요가 높아지면 우산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만약에 열쇠공이 와서 실력이 없어서 막 늑장을 부리다가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하는 것보다 숙련공이 숙련된 실력으로 빠른 시간에 열어주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하지만 공정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열쇠를 열고 집에 잘 들어왔는데 괜히 화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효율적이고 완벽한 경제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정하게 느끼고 분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격은 항상 공정해야 되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실력 없는 열쇠공이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씨름하고 결국 막 고장 나가지고 다시 새로운 열쇠로 바뀌어서 50,000원이 들더라도 그래도 좀 열심히 해주네,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해줬네 라고 생각하면서 흔쾌히 50,000원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서비스나 재화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엔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는 공정성이라는 기준도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쇠공이 와서 자물쇠를 여는 것의 가치를 우리의 기준으로 매기는 게 힘드니까 잠긴 문이 열리는데 투입된 노력보다는 열리게 된 문,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치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품이든 서비스든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보이지 않는 전문성, 지식, 경험 등을 간과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열쇠공이 와서 막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투명하게 노력이 보이는 제품에 더 가치를 두고 그걸 더 사려고 해요. 예시를 알려드리면 이 시계를 보시면 지금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게 다 보이는 시계가 있고 단순한 전자시계가 있는데 어떤 시계가 더 일을 열심히 할 것 같나요? 뭔가 투명하게 보이는 이 시계가 더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둘 다 그냥 시계입니다. 그냥 둘 다 시간을 보여준다는 기능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노력이 투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는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듣게 되고 결국 이런 투명하게 잘 보이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투입된 노력을 볼 수 없다면 거기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치 인터넷비처럼 인터넷도 우리가 매달 인터넷비를 낼 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인터넷이 오는데 드는 모든 설비와 노동력을 생각하면 적정한 가격인 거죠. 네, 이렇게 투명성은 노력을 드러내고 공정함의 외양을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치와 전혀 관계없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인식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언어입니다. 같은 소고기를 먹더라도 집에서 구워 먹는 것보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 가서 제품을 사서 먹는 게 더 고급지고 더 뭔가 많은 돈을 들게 되죠. 이게 바로 언어가 상품 가치 수준을 바꾸는 마법 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구워 먹을 때는 그냥 우리가 먹지만 이런 데 가서는 셰프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고 메뉴판에 있는
호화로운 설명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도 만족해하면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어로 포장하면 우리는 돈을 더 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언어가 부리는 마법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공정함을, 아까 나왔던 공정함을 드러내게 돼요. 장인이 만든 수제의 공정무역, 뭔가 이런 제품에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공유경제, 그리고 뭐 핑크리본, 이렇게 사회에 도움을 주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런 거에 돈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세상에 도움을 주는 추가적인 노력을 보여주면 우리는 뭔가 더 좋은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언어의 힘입니다. 이렇게 언어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공정함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매 순간 우리한테 영향을 줘서 어쩌면 실제보다 더 높은 가치를 주고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우리의 혼돈을 주는, 우리에게 실수를 하게 하는 세 번째 요인은 기대치입니다. 보통 우리는 브랜드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브랜드, 즉 우리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제 경험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한 옷 브랜드에서 목도리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너무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분위기를 좋아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랑 같이 동대문 시장에 지나가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이 있었어요. 그 시장에서 브랜드의 제품을 떼와서 팔던 것이죠. 그걸 보고 나니까 이 패턴도 평범한 것 같고 뭔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기대치가 그 목도리를 보자마자 그 가치를 딱 올려버린 거죠. 이렇게 기대치가 우리의 옳은 판단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브랜드, 사실 이 목도리는 얼마 안 하지만 그게 만약에 명품 브랜드를 샀다면 그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내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행도 우리가 설레면서 기대를 하고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여행이 더 즐거운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면 온 정신과 육체가 그것을 진짜 기대하게 되고 실제로 그 가서도 그 경험이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치나 이름, 뭐 타인의 입소문 같은 이런 거를 듣고 우리의 소비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인데요. 바로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저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축은 인내의 문제인데 저축이 좋은 건 다 알지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축보다는 뭐 현재의 치킨, 현재 사고 싶은 옷이 더 유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욜로라는 말이 유행인데 한 번뿐인 내 인생이니까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를 즐겨라라는 내용입니다. 일부분은 맞지만 이게 저는 미래보다는 눈앞의 가치를 더 감정적으로 느끼고 더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그래도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욜로족, 이런 미디어를 보면서 슬그머니 저축을 미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을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바로 현재의 선택에는 우리의 감정이 생생히 담기지만 미래의 선택에는 감정과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욜로 하면서 그냥 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데 미래에는 언젠가 내가 저축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미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의 유혹을 인지하고 회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지라는 게 또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끊이지 않은 유혹이 늪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방법과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질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한도를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정비 언니가 잠깐 설명해 준 것처럼 이렇게 제 유혹을 인지하고 또 인내력이 그다지 우리는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제력에 도움을 주는 전략을 통해서 저축, 절약 등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또 의지를 지속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마지막은 돈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탈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숫자나 돈에 너무 많이 연연하고 있지도 모른다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푸아그라인데요. 할인된 푸아그라와 그렇지 않은 푸아그라가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뭔가 할인되지 않은 게 더 고급인 것 같고 신선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정말 할인된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할인이 되면 뭔가 품질이 낮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격에 큰 의미를 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돈, 가격에 크게 집착하고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가격을 제시한다는 것만으로 가치 판단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너무 푸아그라의 품질과 같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에만 의존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또 기회를 드리는데 연봉 5천에 회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연봉 6천에 직장에서 가장 낮은 연봉, 혹시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연봉 6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두 개 다 뭐가 옳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후자가 진짜 실질적 이익이지만 가격에 초점해서 보면 당연히 밑에지만 사실은 많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해보면 또 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말고 뭐 지위라든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또 그런 명예라든지 우리가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요소들을 가격만 본다면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선으로 비행기를 막 운행해가지고 체력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마일리지를 포기하고 그냥 좋은 항공편을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돈의 주인은 사람이므로 돈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돈이 어떻게 삶을 윤택하고 올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그저 골칫거리가 아닌 나의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좀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제품을 하나 살 때도 가격으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진짜 나에게 필요하다면 구매하고 아니라면 오늘 나왔던 이런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구매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돈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하고 어떻게 쓸지 막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서 결국에는 월급이 들어오고 계획도 다 짜기 전에 이미 무분별하게 써버려가지고 통장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또 저희가 재정 바이더도 생기고 해서 이런 작성을 통해서 올바르게 돈을 보고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요점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공정함, 이게 가성비가 있냐, 우리가 호갱은 아닌가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실제 가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못하는지는 않은지 그리고 언어의 마법에 사로잡혀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기대치에 속아서 추가적인 비용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은지 마지막, 돈을 걱정으로 우리의 목적을 잊고 있지 않은지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